안녕하세요. 별아TV의 별아예요. 오늘은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빛이 입자면 입자, 빛이 파동이면 파동인데 왜 이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자, 우선 고전역학 시대에 유명한 학자가 있죠. 바로 뉴턴이에요. 뉴턴은 빛이 입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호이겐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호이겐스의 법칙 아시죠? 그래서 호이겐스는 빛이 파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 두 사람의 의견이 대립되죠. 그래서 맨 처음에 뉴턴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뉴턴의 말을 사람들이 믿었죠. 그래서 뉴턴의 말에 따라서 입자라는 생각이 우세했다가 아니 호이겐스의 말도 맞는 것 같아 싶어서 호이겐스의 의견을 또 사람들이 따르기도 했어요. 빛이 파동인 것 같아. 그래서 이 두 의견이 100년 동안 지속됐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계속 빛이 파동인가? 입자인가?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지요. 자, 그 다음에 영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1801년 영은 간섭무늬 실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섭무늬 실험이랑 단일 슬릿, 이중 슬릿, 스크린을 이렇게 놓고 빛을 쬐주게 돼요. 그래서 빛을 쬐주게 되면 이 쭉 진행을 하다가 스크린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빛이 어떤 존재가 증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은 빛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단일 슬릿으로 갔다가 이쪽 이중 슬릿으로 갔다 이렇게 스크린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결과가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가 나오는 것을 보고 빛은 파동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빛이 파동이다라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 봐보면 제가 이게 단일 슬릿이고 이게 이중 슬릿이에요. 구멍이 여기가 한 개고 여긴 구멍이 이렇게 두 개입니다. 구멍이 한 개, 여기 구멍이 이제 두 개예요. 그래서 빛이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빛이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이 좁은 단일 슬릿 사이로 가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구멍이 두 개인 이중 슬릿으로 진행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크린에 이렇게 결과가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이 파와 이 파가 서로 만나겠죠. 이렇게 만났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 그것도 한번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요쪽, 이 위쪽의 파를 분홍색 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아래의 파를 파란색 파라고 했을 경우에 이 두 개가 만나게 되면 간섭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분홍색 파와 파란색 파가 만나게 되면 같은 사인파 모양의 형태이면 이게 더 지인폭이 2배가 커진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루와 마루가 만나는 이 지점에서 밝은 무늬가 나타나게 되고 골과 골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봐봤을 때 이 분홍색 파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파란색 파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서로 만나게 되면은 상쇄 간섭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빛은 이렇게 파로 진행하는 파동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빛이 입자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빛이 입자라면 빛이 이렇게 진행을 했겠죠. 그리고 여기 이 슬릿으로 빛이 가겠죠. 그러면 딱 이만큼만 빛이 이쪽을 투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결과가 나왔을 땐 빛이 입자라는 거고 이 결과가 나왔을 땐 빛이 파동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가 나왔으니 빛이 파동이다 라고 영은 주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1815년 프레넬이라는 사람이 빛이 파동이다 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고요. 1864년 맥스웰은 전자기파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전기와 자기가 서로 연관이 있다. 근데 그것의 속도는 빛의 속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888년 헤르츠는 전자기파에 대해서 증명을 했어요. 실험적으로. 그래서 전자기파, 빛은 전자기파이다 라고 사람들이 주장을 했고 전자기파는 파동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동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확고해 보였어요. 그러다가 1905년 아인슈타인이 등장하게 되고 아인슈타인은 광전 효과로 노벨상을 받게 되죠. 광전 효과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자, 여기 금속판이 있어요. 금속판은 자유전자가 굉장히 많은 곳이죠. 자유롭게 떠다닐 수 있는 판이에요. 여기다가 빛을 쬐줬어요. 빛을 쬐줬더니 전자가 튀어나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쬐줬더니 전자가 튀어나가는 현상이 바로 광전 효과거든요. 빛 알갱이가 왔더니 전자 알갱이가 나간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빛이라는 거는 알갱이다. 빛은 입자라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빛은 파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가 빛이 입자래요. 서로 또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드브로이는 물질파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물질파 람다는 P분의 H다 라는 수식을 제시를 하고 여기서 나오는 P는 운동량이에요. 중학교 때 배운. 그래서 운동량은 여러분이 알겠지만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물체이다 라면은 질량이 크겠죠. 그래서 질량이 큰 물체의 경우는 파장이 짧아지겠죠. 그래서 파동의 성격이 줄어들고 입자의 성격이 커지게 되고 질량이 굉장히 작은 파티클 같은 경우는 람다하고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이 m이 굉장히 작아지면 p도 작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작아지면은 바로 이 파장은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동의 성격이 강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회절이라든지 아니면 간섭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드브로이는 물질파를 주장을 해서 모든 물체는 파동의 성격, 입자의 성격을 모두 다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마음 공부와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 모든 물체가 파동의 성격, 입자의 성격,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그렇다면 마음 공부에서도 모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마음 때문에 어떤 것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 때문에 이것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음 공부와 굉장히 연관이 많이 돼요. 우리가 우리를 입자라고 보기 때문에 입자로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고 함께 사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